나이 들면 버리고 비워야 편하다. 그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제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 쓰는 물건을 버리라는 제 영상을 오래전에 봤다면서 자기도 묵은 짐을 모두 비우려고 하는데 혹시 정리수납 전문가를 알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는 정리수납 전문가를 소개시켜주고 이에 더해서 인력사무소에서 용달차와 인문 한 명까지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소개시켜줬습니다. 그 친구는 34평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에서 무려 20년째 계속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버리고 정리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입지 않는 옷, 신지 않는 신발, 쓰지 않는 그릇, 방만 차지하는 가구 등을 버리고 쌓아놨는데 그렇게 그 짐이 많은지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다시 정리정돈했는데 10년 된 체증기가 다 내려간 것 같다고 너무 기분이 좋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 말을 듣고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제 짐을 버렸는데 지난번부터 망설이던 그 책장까지도 책도 그냥 거의 안 보는 책 다 버리고 책장까지도 다 버려버렸는데 방이 더 넓은 공간으로 되어서 아주 저 마음도 더 다시 한번 아주 좋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60이 넘으셨다면 한 번 정도 집을 정리해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한번 해보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안 쓰는 물건이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도 안 쓴다고 버리시지는 말고요. 이사 갈 때 남편은 이삿짐을 다 싣고 애완견을 꼭 껴안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남편은 버리고 가도 애완견은 꼭 챙겨갈 것이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참 이것은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5년 아니 3년에 한 번씩은 집 정리를 하면서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버린다면 홀가분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모으고 쌓아놓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먼 길을 갈 때 꼭 필요치 않은 물건을 배낭 속에 욕심껏 채우면 발걸음이 무거워 정상이나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없거나 또는 힘들게 갈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가벼운 발걸음을 할 수 있게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우고 정리하는 것에 대하여 제 생각을 공유해 보면 싸다고 무조건 사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이나 쇼핑 공간에 가서 눈으로 보면 꼭 필요치 않은 옷이나 신발을 세일 품목이라는 그런 경우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오면은 옷장에 비슷한 유형의 옷이 있는 것을 보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쇼핑하러 가기 전에 옷장을 열어보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가면은 훨씬 더 자기가 필요 없는 옷이나 필요 없는 것을 사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가구나 물건을 모두 정리하고 북카페 같은 공간으로 자기 방을 만들어 봅시다. 제 방을 작은 북카페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면서 이곳에서 시를 쓰고 있는데 더욱 좋은 시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추억의 용품은 가장 상징적인 것 한 개만 놓고 모두 창고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었다고 해도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살기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활력이 생깁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를 월드 스타로 키운 아버지 손정웅 씨는 손흥민 선수가 받은 수백 개의 상패를 거의 다 버리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영광에 취하면 더 좋은 미래로 가는 것을 발목 잡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TV 인터뷰를 듣고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분야에서 한때의 영광을 누리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 타령만 하고 있으면 미래를 위해 오늘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 정의숙의 똑똑한 정리를 운영하고 있는 정의숙 작가의 책을 보니까 정리의 장점은 공간을 넓히는 데 있다. 같은 크기 공간이라도 정리에 따라 넓게 느껴지기도 하고 좁게 느껴지기도 한다. 정리를 해서 공간을 살려야 한다.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창고 방은 원래 창고여서 못 쓰는 방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뒀기 때문에 창고로 변한 곳이다. 정리를 해서 창고방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 손길이 닿지 않는 물건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물건일 뿐이다. 누구의 것도 아니다. 관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놓아주자. 인생을 홀가분하게 만들자라고 글을 쓴 것을 제가 그 책에서 읽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일은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에 속박당하지 않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듯 우리는 많은 물건을 만납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듯 사고 버리는 일을 통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런 물건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 너무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삶이 더 풍요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정리의 기적을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냉장고 정리를 했는데도 어제 열어보니 또 가득 채워놓았더라고요. 혼자 밥을 해먹는데도 마트에 갈 때마다 이것저것을 사다가 한두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쌓아놓게 되더라 이겁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대형 마트가 없었고 돈도 풍족하지 않고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밭에 있는 식재료를 뜯어다가 요리해 먹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산다고 마음먹고 마트에 가서 마트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한 바퀴를 돌면 큰 카트에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대는 상품도 풍요롭지만 소비 시스템도 과소비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이 들수록 심플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버리고 살려면 마음부터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공주의 무령 왕릉을 관광하고 왔습니다. 문화해설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릉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별도로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 설명해 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삼국시대 왕이라면 내가 쓰던 물품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왕이라 해도 이 세상 끝나고 돌아갈 때는 동전 한 입, 도자기 한 점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필요 없는 것까지 껴안은 채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듯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깨달음이 있을 때 쉽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깨달음 중에 하나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자 하지만 정작 마음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비웠을 때의 장점과 이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항상 욕심내서 마음에 뭘 가득 채워야 좋다고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비웠을 땐 어떤 장점과 이득이 있을지, 마음을 비우면 우리 마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을 때 우리는 마음을 쉽게 비울 수 있습니다. 마음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비움을 통해서입니다. 마음에서 무엇을 비울까? 마음이 작동할 때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비워야 할 것은 나쁜 것들인데 이기적인 욕심, 허황된 욕망, 쓸모없는 근심, 걱정, 자책, 한탄, 후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치려는 마음 등등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다 생각을 통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비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게 특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온갖 괴로운 생각을 하고 또 해대서 괴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롭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서 괴롭습니다. 그 생각을 그만하고 싶은데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바로바로 비워야 합니다. 생각도 습관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습관이 돼서 버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비우고 버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울까요?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독서하거나 산책하거나 등등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버리고 다시 말하면 구정물의 찌꺼기를 아래로 가라앉히듯 무념무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요한 속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명상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집안에 안 쓰는 물건도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도 모두 버리고 편안하게 100세의 인생을 우리 모두 함께 누려봅시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비우기 황선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돈 많은 사업가가 초대하여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자기 집을 자랑하였다. 디오게네스는 모두 둘러본 후에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집에서 침을 뱉을 곳은 당신 얼굴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신 얼굴이 바로 욕심과 거들먹이라는 쓰레기통 같으니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디오게네스가 우리 집에 온다면 어디에 침을 뱉을까?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안 쓰는 물건을 모두 정리했다. 이렇게 비웠어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는 남아있는 것 같다.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속 쓰레기를 더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 디오게네스가 꿈속에 나타나서
내 얼굴에 침을 뱉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